파티는 자정을 앞두고 절정에 달하며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더해갔다. 장소는 전통 한옥의 고급스러운 저택으로 곡선형의 지붕과 우아한 나무 디테일이 돋보였고 종이 등불이 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빛을 발하고 있었다. 구운 불고기와 매콤한 떡볶이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며 웃음소리와 전통 음악에 현대적인 비트가 섞인 소리와 어우러졌다. 이 장면은 한국이 품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주인공 도현은 정문 기둥 중 하나에 기대어 군중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32세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결점 없는 그의 피부는 등불의 빛을 반사하며 빛났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헤어컷은 개인적인 외모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나타내며 한국 전통의 단정함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의 눈은 주변을 스캔하다가 갓 들어온 29세의 지우와 마주쳤다. 지우는 현대식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파란색 긴 실크 치마와 꽃무늬가 수놓아진 흰색 저고리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얼굴은 살짝 화장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크고 호기심 어린 눈을 더욱 강조했다. 그녀는 잠시 입구에서 주저하며 분위기를 음미하다가 도현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들의 눈맞춤은 짧았지만 둘 다 숨기려 했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들 사이의 이야기는 오래되고 복잡하며 우연한 만남과 쓰라린 이별로 얼룩져 있었다. 그들은 경기도의 산들로 둘러싸인 비슷한 마을에서 함께 자랐지만 도현이 서울로 유학을 떠나고 지우는 가족의 차 가게를 돕기 위해 남으면서 서로 멀어졌다. 운명은 그날 밤 다시 그들을 만나게 했지만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추억뿐만 아니라 결코 공유하지 않았던 비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우는 꽃이 만개한 벚나무들이 장관을 이루는 정원을 걸어갔다. 그녀는 작은 연못 근처에서 멈췄고 그곳에는 잉거들이 느긋하게 헤엄치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듯했지만 지우가 느끼는 감정은 그 어떤 평온함과도 거리가 멀었다. 도현은 조용히 다가와 그 순간의 마법을 깨뜨릴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왔군요. 그는 놀라움과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우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감정을 억누르려고 했다. 물론이죠. 당신의 파티를 놓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문들, 해결되지 않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는 듯했다. 아직도 자스민 차 좋아해요? 도현이 조용히 침묵을 깨며 물었다. 어떻게 기억하죠? 지우가 부드러운 웃음과 함께 대답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하기 전에 두 사람은 민재라는 공통의 친구에게 방해를 받았다. 민재는 외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어느 곳에서든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도현을 끌고 다른 손님들을 소개하며 지우는 다시 혼자 남게 되었다. 그 후 자정이 가까워질 때 도현은 지우를 주된 홀에서 찾았다. 그녀는 나무 기둥에 기대어 멀리 있는 파티를 바라보며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잠깐만 빼앗아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단순한 대화 이상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집안의 한 방으로 갔다. 그곳의 벽은 전통 서예와 산수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세상의 시끄러움과는 거리가 먼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거의 만져질 정도였다. 왜 한 번도 내게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지우는 부드럽지만 고통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도현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넘겼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쓰고 싶었지만 당신이 답장을 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당신은 왜 한 번도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며 아래 입술을 깨물다 대답했다. 나는 시도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후의 침묵은 압도적이었다. 도현은 눈을 감았다. 마치 결혼을 하지 못한 약혼의 기억을 떨쳐내려는 듯했다. 그는 지우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 말은 공기 중에 떠돌며 억누른 감정들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 그것을 믿지 않으려 했다.
이제는요?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도현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그의 시선은 강렬했으며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그가 느끼는 모든 것을 전달하려는 듯했다. 다시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지우는 시선을 돌리며 자신을 지배하려는 감정의 혼합을 이기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지자 다시 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전기처럼 강렬한 연결을 느낄 수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티의 소리는 점차 사라지며 오직 두 사람만이 그 순간에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기울여 그녀가 물러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의 입술이 마주쳤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 키스는 부드럽고도 열정적이었다. 마치 억눌렸던 수년간의 감정들이 드디어 풀려나가는 듯했다. 지우는 도연의 손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는 걸 느꼈고 자신의 손은 그의 어깨로 향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빠져들며 잠시 모든 복잡한 상황을 잊었다. 키스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숨을 헐떡였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행복과 불확실함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이제는 어떻게 되죠?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결정해요.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오랜 시간 만에 두 사람은 이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파티의 자정은 단순히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시작을 의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현과 지우는 다시 정원으로 나가기로 했다. 밤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치며 벚꽃의 향기가 전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티의 소리는 이제는 메아리처럼 느껴졌고 세상은 그들만의 것처럼 작은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벚꽃 아래 나무 벤치에 앉았고 도연은 지우의 손을 잡으며 그들의 손가락을 맞잡았다. 언제부터 모든 게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지우는 멜랑콜리한 미소를 띠며 물었다. 아마 처음부터 복잡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죠. 도현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린 시절의 단순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강에서 낚시를 하던 이야기, 들판에서 햇볕을 맞으며 보낸 오후들, 그리고 별을 세며 밤을 새우던 일들. 그들이 공유한 모든 기억은 더 깊은 무언가로 가는 다리처럼 느껴졌다. 세월이 흘러도 끊어지지 않았던 연결고리였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현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지우는 가족의 차 가게를 운영하는 어려움과 결혼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서 오는 압박에 대해 말했다. 도연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책임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종종 공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당신 가족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거 알죠? 지우는 갑자기 분위기를 깨며 말했다. 그들은 이해할 거예요. 내가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도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의심을 찾으려 했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결단력뿐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밤은 계속되었고 두 사람은 종이 등불만이 비추는 조용한 마을 거리를 걸었다. 마치 세상 전체가 그들의 순간을 위해 고요히 멈춘 듯했다. 손을 맞잡고 걸으면서 지우는 그들이 규칙을 깨고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길을 걷다. 그들은 지우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작은 찻집 앞에서 멈췄다. 어릴 적 자주 가던 곳으로 인삼차와 떡이 유명한 장소였다. 도현이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그들이 문을 열자 따뜻한 허브와 꿀 향기가 그들을 감쌌다. 주인인 노부인 수키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기억했다. 돌아왔군요. 얼마나 오랜만이에요, 젊은이들. 그녀는 반갑게 외쳤으며 그들의 마음에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작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차가 가득 담긴 나무 선반에 둘러싸인 차에 앉았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오늘 밤이나 다가오는 며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위해서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잃지 않으면서 함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현은 지우의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지우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우, 나는 매일 당신을 선택해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알았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찻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졌다.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은 민재가 서 있었다. 도현, 이야기할 게 있어. 지금 당장. 민재의 긴급한 목소리에 지우의 가슴은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 도현은 그녀와 빠르게 눈을 마주친 후 일어나 친구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대화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지우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그들이 다시 찾은 소중한 순간을 방해할 무언가가 생길까봐 두려웠다. 도현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웃음으로 감추려 했다. 괜찮아? 지우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해결해야 할 일이 아직 있지만 약속할게요. 지우, 그게 우리를 막을 순 없어요. 지우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들 주위의 세상은 그들이 찾은 이 밤의 안식처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의 결단력,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마주해야 했지만 처음으로 그들은 그것을 함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도현은 마지못해 민재가 전해준 걱정스러운 소식을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가업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가 미리 정해진 결혼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더욱이 가족은 지우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내게 재정적 지원을 끊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위협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우. 그리고 그것이 나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나게 해요. 지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마 내가 물러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현. 내가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도현은 단호하게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내가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여기서 멀리 떨어져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의 강렬함이 지우를 위로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직면할 전투가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었다. 도현의 가족의 압박과 한국 사회의 기대는 강력한 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남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울 결단을 다졌다. 그 후 몇 주 동안은 도전이 가득했다. 도현은 점차 가족의 사업과의 관계를 끊어가기 시작했고 지우는 주위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과 악의적인 속삭임을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에게서 힘을 얻으며 진정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피난처를 만들어갔다. 어느 날 밤 한강을 걸으며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들 속을 지나가던 도현은 갑자기 멈춰 서서 지우를 향해 돌아섰다. 내가 당신이 기대한 것과는 다를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 둘만의 삶을 함께 만들겠다고 내게 믿음을 줄 수 있나요? 사치 없이, 사회의 기대 없이, 오직 우리 둘만의 삶. 지우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항상 당신을 믿었어요, 도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맞서 싸울 거예요. 그들은 도시의 불빛 아래서 서로를 껴안으며 무엇이 오든 그들의 운명을 다시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의 사랑은 어떤 장애물보다 강했기 때문이다.